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 근로자녀장려금 270만원.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밑줄의 본전이죠. 일단은 신청을 하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5월 달까지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2월 1일까지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지금 국세청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럼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살펴본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 지급이 가능하고 소득은 2019년을 기준으로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이 미처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알아서 조회를 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먼저 신청부터 좀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유의하실 거는 부채는 재산에서 미차감이 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진행을 합니다. 자,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헛벌이 가구의 요건은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나 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는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하고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4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헛벌이 가구는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천만 원 미만으로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안내문이 이미 발송되었고 혹여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서 본인이 안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신청할 수가 있는데 누락되신 분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녀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데 일단은 신청 방법은 자동응답 시스템 AR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44-9944를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1544-9944를 신청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 이용 시간은 6시에서 24시로 신청을 가능하고 여기 이제 그 참조드린 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용 시간은 역시 6시부터 24시이고 모바일 신청을 통해서 손택스 앱을 깔고 첨부드린 사진을 따라서 한번 신청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6시에서 24시인데 인터넷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접수도 받고 있는데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아래 첨부 파일을 붙여서 작성한 다음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총 급여액 등을 산출한 후 장려금 상청표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장려금 지급 액 범위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3만 원에서 150만 원, 헛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요. 자녀 장려금은 헛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자녀 1인당 지급을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신청된 금액의 90%만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35만 원, 헛벌이는 234만 원, 맞벌이는 27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 역시 자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3만 원입니다. 지급 일정을 살펴보면 심사를 거쳐서 2021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용 근로자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고 2019년 9월, 2020년 3월, 2020년 5월에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콜센터 126번으로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근로와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세청에서 12월 2일자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그러니까 2020년 5월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에 한해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 기한은 12월 1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요 때를 넘으시면 올해는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 방법은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시거나 손택스를 이용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 및 지급 시기는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목제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고 신청 자격은 가구와 소득 기준으로 충족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지급할 수 있고 소득의 경우에는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지급액은 이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심사 결과는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인가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혹시 누락돼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 혹시 요걸 관련해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이런 보이스피싱 이런 게 오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경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자동응답 시스템 첨부하신 그림을 참조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손텍스도 역시 첨부하신 자료로 참조하셔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다시 한번 여기 그림으로 첨부를 드리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내가 요거만은 꼭 체크하자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 견본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그 견본을 받으신 분은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Q&A를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를 드렸습니다. 한번 짧게 읽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 우편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신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2월 1일까지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해서 안타깝게 대상이 되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셔서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바쁘셔가지고 여러 가지 올해 일이 많으셨죠. 그래서 미처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하셨다면 요번에 12월 1일까지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신 점 꼭 챙기셔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경제독립TV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면 다른 어떤 분보다도 빠르게 여러분한테 자동으로 유익한 정보가 들어가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